네, 안녕하십니까. 창동주공사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 장기용입니다. 잘 지내셨죠, 주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이달 말 또 다른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좀 텀이 길었을 때는 세 달에 한 번 최소 행사를 열어서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제 뭐 안전진단 모금 때는 안전진단 모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각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건축을 위한 기초가 되는 그런 동의서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도시계획업체라는 것을 저희가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이게 법적으로는 저희 추진위원회 내에서 회의를 해서 뭐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그 업체들을 불러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업체들이 가진 전략과 비전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분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7월 27일 날 저희 녹천역 건너편에 있는 강북중앙교회에서 행사를 열고 설명을 드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을 때 도시계획업체를 저희가 뭐 브리핑을 듣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업체가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도시계획 업체가 하는 일은 뭐 업체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계획을 짜는 업무를 하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이 지역 내에 뭐 아파트는 얼마나 들어가고, 뭐 공원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주택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도시계획을 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일 수 있는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 임대, 이런 비율들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동의서 60%를 모아서 도시계획 내지 이제 정비계획을 입안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의서가 아직 거치기 전에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게 됐느냐를 설명드리려면 이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 4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이 주변에 있는 창동 일대, 뭐 넓게는 뭐 도봉구 일대, 이런 식으로 좀 광역 단위에서 구역을 정해놓고 쉽게 말해서 그 지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개발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봉구 이 창동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업체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도봉구와 서울시에서 우리 창동 일대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인가라는 플랜을 짜게 되겠죠. 그 계획을 짜는 가운데 우리 단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설득하고 협상하려면은 전문 업체인 도시계획 업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층으로 짓는지도 알 수 있게 되나요? 이제 도시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도시계획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대략적인 충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분홍색 여기를 저희 단지의 전체 바닥, 그러니까 전체 이 부지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대지 면적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축 면적이 또 층층이 올라가 있죠. 요 층층이 올라가 있는 각 바닥의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1대1이면은 100%, 이 연면적이 2배 많으면은 200%, 3배 많으면은 300%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단지는 현행 151%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전체 다단지 이 부지 바닥 면적 대비 각각 1층부터 15층 아파트들을 내부 복도까지 합친 이 면적들을 합친 합이 1.5배가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업체가 선정이 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종 주거지역 내에서 서울시의 기준인 250%, 이제 최근에 275%를 올려준다라는 발표를 서울시가 했는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250%, 그럼 법적인 상한이 300%로 올린다고 했을 때 이 바닥 면적 대비 3배의 연명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제 1층 면적인 건축 면적인데요. 이 바닥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층 바닥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빈 땅 없이 꽉 채워서 짓게 되면은 100%겠죠. 이거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의 절반 위에 건물을 세웠다. 그럼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용적률 100%라도 바닥 면적이 꽉 채워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100% 용적률일 때 1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건폐율 50%로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위로 똑같은 100%가 되기 위해서는 한 층을 올려야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나 300%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건폐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에 따라서 건물이 30층이 될 수도 있고 50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체가 선정된다고 해서 층수가 바로 확정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층수의 기반이 되는 이 용적률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폐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 계획을 세우면은 곧바로 층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층수를 확정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확정된다고 해가지고 분담금이 확정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몇 층으로 올릴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 것이냐, 얼마나 층층 사이에 이 바닥 두께 있잖아요. 층 사이에 이걸 슬래브라고 하는데 슬래브를 얼마나 두껍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막 건물 무너지고 한 그런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막 이렇게 층간소음 심한 지금 옛날 아파트식인 벽식 아파트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형인 기둥 보호 방식으로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층으로 지을수록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35층, 50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층이 달라질 때마다 장비가 달라집니다. 뭐 타워 크레인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를 옮겨야 되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돼야지 분담금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을 우리가 또 반영을 한 수치가 나와야지만이 분담금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분담금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입주할 때 분담금 고지서를 받으면 그게 바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앞전에서 찾고자 한다면은 관리처분인가 때 나오는 예상 분담금이 가장 근접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주가 되고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건설사들이 공사비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또 끌어올린 측면이 있지만은 원래는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는 게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때 고지되는 분담금을 바탕으로 분담금이 얼마쯤 되겠구나를 우리가 좀 큰 범위,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 분담금을 안 알려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될 겁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한 설계와 이 도시계획, 용적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1차적인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여러분들한테 저희 단지 지금 현 시점에서 추정 분담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분담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용적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분담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용적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임대주택은 얼마나 넣을 것인가가 정해지면은 사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정해지면은 분담금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략적으로 저희가 7월 27일 날 선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업체와 이 도시계획업체가 하는 일, 그리고 저희 분담금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적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소유주 분들을 위해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더 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실제로 이 단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면서 또 소유주로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담금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우리가 부담되는 수준의 분담금을 발생시킬 만큼 무리한 계획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율해서 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또 분담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금 짓는 아파트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층간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수 문제, 그 다음에 배관 문제, 농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 연락처가 곳곳에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